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영상으로 오늘은 뵙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교제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다운증후군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진행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운증후군. 우리의 짧고 덧없는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고립된 자신을 벗어나 손을 뻗쳐 서로에게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힘과 위안과 온기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사는 것이다. 말이 달리기 위해 사는 것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힘든 중에 있죠. 지금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음, 물리치료사가 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서 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갔을 때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 지금 힘이 49%라면 1%만 더 충전해서 앞으로 간다면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개요를 하겠습니다. 다운이라는 영국의 의사가 처음으로 1866년에 보고를 했고요. 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원래는 두 개가 정상이지만 세 개가 존재하는 유전적 요소에 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염색체성 질환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세 개로 나타나는 핵형이 있습니다. 자, 원인 비분리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감수분열 1기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들이 아직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에 몰림으로써 생긴다고 합니다. 어, 이 정도로 알면 되겠고요. 자, 발병률을 보면 신생아 1000명당 600에서 800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700명 정도라고 합니다. 1000명당 1.45명, 1000명당 1.45명인데 실제로는 7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별 비율은 남아가 좀 더 많고요. 3대 2고 산모 연령이 많을수록 출생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모 연령에 따른 다운증후군 발생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증상을 보시면 외적인 특징은 머리가 작습니다. 뒤통수가 납작하고 콧날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납작해 보이고요. 눈과 눈 사이가 떨어져 있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 있고 근시, 원시, 백내장, 사시도 흔히 발생합니다. 귀가 작고 귓바퀴가 접혀 있고 약간의 변형 또는 낮게 붙어 있습니다. 중이염으로 청력 손상으로 60에서 90%는 청력 소실로 언어 발달에 영향을 받습니다. 치아 발달이 늦고 치아 한두 개 정도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턱이 작고 영구치가 작아서 치주염과 치아가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뒷목에 약간 주름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성장하면서 사라집니다. 손과 발이 상당히 작습니다. 다운증후군 아동들의 50%에서 손금이 일자로 가로로 길게 나 있고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많이 휘어 있습니다.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는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력 저하가 보이고 발달 장애로 양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다운증후군의 얼굴이 이렇게 특징이 돼 있죠. 눈이 굉장히 동그랗고 크고 입이 약간 이렇게 해 벌려져 있습니다. 손금을 보면 좌우로 길게 하나의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적인장성이기 때문에 똑바로 누웠을 때는 뒤로 처지고 또 앞으로 구부렸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처집니다.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고요. 40에서 50%가 거의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어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초기에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고요. 호흡기 질환이나 폐렴에 걸릴 위험도 10에서 20% 있습니다. 심실 사회막 결손 있고 심방 사회막 결손이 있습니다. 심내막상 결손도 있고 동맥관 열림증도 있습니다. 유아기의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기계 이상은 내장기형,
그래서 이제 창자가 폐쇄되는 그런 양상이 있으면서 그런 증상이 구토가 나타나고 복부 사진을 보면서 진단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문이 막혀 있고 창자가 거대하게 이렇게 잘록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호흡기계 이상을 보입니다. 가벼운 감기에서 시작되지만 알고 보면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보이는 그런 이완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감염증의 저항력이 약합니다. 호르몬 이상이 보일 수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 저하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지연됩니다. 체온이 낮고 약한 맥박, 또 늦게 뛰고 활동의 둔함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 후에 또 갑상선 기능 한지증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즉시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혈액학적 이상, 백혈병. 신생아기 이후에 골수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발열이나 빈혈이나 출혈, 유난히 배부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골수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자, 간질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생후 3, 4개월에 손발이 뻣뻣해지고 머리를 앞으로 떨어뜨리는 발작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이지만 빈도수는 낮습니다. 방치하면 뇌손상으로 지능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파 검사 실시해야 되고요. CT 촬영 등의 자세한 검사와 결과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알츠하이머 병에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 환자한테 나이가 들 때 특징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질병이고 40세 이후에는 증가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기억력 감소, 혼란을 일으키는 지능적 능력, 방향 상실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다. 자, 진단 및 평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선별 검사는 산전 3중 검사입니다. 주로 임신 15, 20주 사이에서 시행을 하는데 혈액에서 다운 증후군 아이를 가질 위험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와 함께 실시합니다. 다운 증후군이 나타난다면 60에서 70%까지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검사가 육목막 채취법과 양수천자, 경피와 제대를 채취라고 해서 엄마의 그 태반과 그리고 아이의 태주로부터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99%까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중재. 의학적인 치료가 있고 또 성장과 영양 개선에 관련한 중재가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적인장이기 때문에 어, 우유를 잘 못 바르니까 그런 수유를 개선시키는 그런 구강과 코의 점액을 흡인시키면서 수유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요. 소화기계가 기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상인과 같은 치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저하등 만성 장질환이 있어서 식이와 운동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감각계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와 청력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언어가 지연되고 학습장애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철저히 평가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술이 필요합니다. 면역성이 떨어지고 또 기억 능력이 또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50%입니다. 주의 집중력도 낮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제에 도움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처음에는 많이 도움을 주겠지만 이제 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과제에 도움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 적은 양의 지식을 자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리치료 중재. 보행을 위한 재활운동, 적극적으로 교육을 병행합니다. 언어 지연, 정신지체와 관련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운 증후군 아동들이 이러한 지적인 발달이 늦습니다. 자신의 인지학습의 수준보다 언어 수준 면에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은 많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도 굉장히 어눌합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의 치료는 태어난 즉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자, 인상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인장증이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쫙 벌릴 수 있습니다. 이 다운증후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경추 1번과 2번 사이에 그 관절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인대가 느슨함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몸통의 돌림 근육의 활성화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이렇게 주저앉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발달이 시상면에서 굴곡과 신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발달이 안 되죠. 이 경추에서의 어, 1번과 2번 사이의 불안정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전되는 돌림 근육의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엎드린 자세에서 앉을 때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기저면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어, 이 몸통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받쳐서 이 손으로 점점 몸을 이렇게 세워서 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저면을 크게 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전형적인 시기와 다운 증후군 아동들의 발달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대운동 기술과 언어와 자조 및 사회성 부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한 두 돌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이제 일반적인 아동들에 비해서 플러스 24개월 정도를 평균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분이 한꺼번에 좀 보시고요. 자, 고리 중쇄관절 불안정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추 1번과 2번 사이에 치아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돈토이드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경추 1번의 운동성이 지나치게 커진 것으로 다운 증후군의 10에서 15%에서 발생합니다. 만 2세부터 목표의 X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요. 증상으로는 반사 항진, 반대성 경련, 바빈스키 반사 양성 반응, 기운목, 근력의 급진적 약화, 감각 변화, 소변 또는 대변 조절 능력 변화, 운동기술 퇴행 등이 있습니다. 의심이 갈 때는 아이의 목이 아래로 향하는 활동이 포함된 치료 및 홈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금기증입니다. 자, 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장애, 정신지체라고도 하고요. 자,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또 호르몬 분비의 저하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고 당뇨병, 비만, 척수의 압박 손상,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간질, 승모판 탈출증, 자, 심장에 관련된 부분이죠. 청각 소실, 눈의 굴절 이상 등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평균 수명은 약 60세입니다. 자, ICF-COI 장애 모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신체 기능 및 구조의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거에 관련돼서 환경 요인과 사람 요인으로 이렇게 또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으로 보자면 적인장증. 아까 계속 말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자, 활동 제한에 대한 부분, 대운동 기술, 자세 유지 및 변경의 어려움, 자조활동 제한, 의사소통 능력 제한, 일상생활 활동 제한, 놀이터 활동 제한, 전반적으로 활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적인장증으로 인한 자세 유지가 어렵고 또 변경이 회전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통을 쓸 수 있도록 시상면에서의 굴곡과 그러니까 굽힘과 펴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자, 참여 제한. 그러다 보니까 집안 활동에 참여가 제한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활동이 참여가 제한됩니다. 놀이터 활동 참여도 제한되고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저하됩니다. 자, 다운 증후군의 물리치료 목표는 운동 발달의 가속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운 증후군을 보상적 움직임 패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일할 때 몸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적 움직임 패턴의 발달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성취, 출생 및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이제 듣게 되겠죠. 신체계통 문진에서 근육 골격 통해서 신장 체중, 관절 가동 범위 근력을 또 볼 수 있고 신경 근육 계통에서는 근육, 협응력, 기능적 신경 발달 수준을 봅니다. 피부 계통은 흉터, 심폐 계통은 심박수, 호흡수, 혈압을 봅니다. 감각 인지 계통에서는 감각 처리 과정, 집중력, 표현 수용 언어, 의사소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운 증후군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이렇게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목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일반 아동들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상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시기에 일반 아동들은 독립적인 보행을 획득하는 반면에 이렇게 지지해서 설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골반 뒤로 빠지기 때문에 뺑리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발목은 좌측 굴곡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플란타 플렉션의 양상을 나타나니까 이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짧겠죠. 그리고 이 몸통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배가 나와 보이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
또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약간 토실토실한 느낌도 있습니다. 목이 상당히 짧습니다. 자, 다음 증후군 안기의 보상 패턴. 이렇게 등이 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상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손이 바닥을 짚어야 되는 몸통을 이제 유지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죠? 되니까 이 몸통을 사용하면서 손이 바닥에서 떨어지면서 이 손의 기능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고 눈도 상방을 의시하다가 이제 몸통을 사용하게 되니까 전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도 어느 정도 텐션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의 물리치료를 보면 아까 검사와 측정이 있었는데 움직임 패턴을 봐야 되고요. 관절 가동 범위 및 근력, 관절의 가닥 운동성, 유산소 능력 및 지구력, 균형, 인지 능력, 발달 평가, 적응 행동, 상황 행동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적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 혼자 치료하는 거 아니고요. 자, 새로운 기술 또는 치료 시간, 아이와 의사소통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다운증후군 아동들에 대한 그런 학습 스타일을 좀 봐야 되는데, 일반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쉬운 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운동학습이라 할지라도 쉬운 단계로 전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작은 단위로 과제를 분석해서 쪼개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작게 세션을 만들어서 조금씩 가르쳐야 됩니다. 유아기 및 아장아장 걷는 시기의 중재는 출생에서 만 3세까지 보상적 움직임 패턴의 발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후 약 10개월에서부터 트레미딜 훈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기 시작해서 어, 짧은 다나지 보조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구조화해야 됩니다. 발달 초기에 지각 운동 기술을 촉진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지각 운동 기술의 촉진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나지 보족인데요. 이 복사위 보족이라고 해서 슈프라 말레올라 올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SMO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발목까지 감싸기 때문에 발목 위, 슈프라가 위란 뜻이죠. 말레올라는 복숭아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뼈 위쪽에 존재하는 보족이다라고 해서 복사위 보족이라고 하고요. 심한 엎침 또는 뒤침된 발에 사용한다. 그래서 입각기에 시상면과 수평면에서 발목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입각기가 뭐죠? 한 다리를 섰을 때 바닥에 이제 발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시상면과 수평면에서 발과 발목의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육각기에서보다 안정적으로 초기 발 닿기가 이루어지게 처음에 이니셜 컨택, 뒤꿈치부터 닿으면서 발바닥에 다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안정성을 준다는 거죠. 아동이 이제 다운 증후군이기 때문에 그 적인장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일단은 섰을 때 발목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목적이 크다. 특히나 안쪽과 바깥쪽에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안쪽 번짐과 가쪽 번짐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운증후군의 보행의 특징은 안과 바깥의 보행이 불안정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자, 이 보조기의 특징은 발등 굽힘, 발바닥 굽힘은 가능하지만 가쪽 움직임은 제한합니다. UCBL이라는 이 보조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University of California Biomechanics Laboratory라고 해서 UCB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족저근막염에 또 지나친 발의 엎침 또는 뒤침, 발허리뼈 모음증 등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말하자면 중족골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에서의 한 중간에 있는 발허리뼈가 이제 안으로 모여 있었을 때 이것을 평평하게 펴주면서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입각기의 시상면과 수평면에서 발목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조기입니다. 자, 힐컵은 뒤꿈치를 이제 싸주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컵 모양의 보조기로 발 뒤꿈치를 감싸서 지지합니다. 자, 발 뒤꿈치, 발목의 경미한 불안정성 또는 엎침을 보이는 경우 안쪽, 가쪽에 약간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다음 증후군의 물리치료. 자, 이 취약전 시기의 중재가 있고 학령기의 중재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서면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홈 프로그램에 자전거, 수영 활동을 포함시킵니다. 고위 운동기술 발달에 필요한 안정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기를 고려하고 제스처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고려합니다. 학령기 중재를 보겠습니다. 아이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부모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부모를 매개로 한 감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홈 프로그램과 학교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고요. 자전거, 걷기, 수영 등 다양한 신체 활동, 그리고 신체 및 공간 인식력, 균형, 타이밍,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에 계획 및 연습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규칙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의 계획 및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나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으면서도 하기 쉬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조각조각 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인지 활동이 이제 가능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이자면 언어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중재가 같이 곁들여지면 가장 최상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리치료 사례. 다운증후군 아동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현재 40개월 된 여아로 재택기간 40주 2일, 몸무게 3.1kg, 자연분만으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후 2일에 이제 태어났을 때 이틀 됐을 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엄마가 32살, 아빠가 34살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후 4주부터 외래 물리치료와 홈프로그램으로 엎드린 자세 취하기, 엎드린 자세에서 환경 탐색 놀이, 앉은 자세에서 장난감 갖고 놀기, 다양한 자세 번갈아 가며 취하기, 장난감, 자동차, 자전거 탕해 등 연령에 맞는 기능적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24개월에는 동맥 관계 존증으로 개심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운동 발달은 6개월에 팔꿈치로 지지하고 머리 90도 들기, 7개월에 뒤집기, 10개월에 팔로 짚고 앉기, 12개월에 혼자 독립적으로 앉기, 13개월에 뱃밀이 잡고 일어서기, 17개월에 내발기기, 18개월에 가구 잡고 이동하기, 20개월에 혼자 10초 서기, 24개월 혼자 5걸음 걷기, 27개월에 집안에서 독립보행, 32개월에 한 손 잡고 계단 오르기, 36개월에 두 손 잡고 계단 내려오기 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40개월 된 여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획득이 된 거죠. 하지만 현재 집 밖에서 보행을 포함한 이동은 제한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가능하지만 집 바깥에까지 나가서 보행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운증후군 여기까지 봤고요. 자, 기타 염사체 질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만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더 윌리 증후군 있고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추역 X 증후군 있고 레트 증후군 있습니다. 레쉬니한 증후군 있고 고양이 울음 증후군. 그래서 크리듀켓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